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폴란드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은 우리 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사업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요. 그만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14일 오르카로 명명된 새로운 유형의 잠수함에 대한 예비시장 협의 의향서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는데요.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오르카 프로그램의 실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군비청이 원하는 조건은 선박의 수상 및 수중 최대 속도를 통해 해군 작전에서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잠수함은 30일 이상 가능한 최대 운영 자율성을 갖고 200m 이상의 깊이로 잠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어뢰 무장으로 수상, 수중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과 미사일 무장으로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능력, 미사일 무장으로 공중 목표물을 타격하는 능력, 발사된 어뢰에 대응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오르카 프로그램은 2034년까지 두 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구매합니다. 과연 이번 수주전 승자는 누가 될까요? JP모건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5.5%에서 5%로 하향한 건데요. 올해 2분기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6.3%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4.5%보다는 높아진 수치지만요. 시장 전망치인 7.1%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JP모건은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여러 경제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일부 분야에선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진단했어요. 특히 청년 실업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국 실업률은 5.3%로 1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중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는데요. 6월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5월 실업률 20.8%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 경우 중국 청년 실업률은 현재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데요.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6.3%. 사실 이제 신문지상에서는 이것들이 낮은 수치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망이 한 7% 정도였다라는 게 가장 큰 논리가 될 텐데 이것은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재봉쇄가 본격화됨으로써 2022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였고요.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올해 이제 반등,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작년 동기 대비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낮아진 수치들이 반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한 7%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경제성장률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장률이 낮게 나오냐? 결국은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제 소비 성장률을 보면은 이제 월간 단위가 좀 있는데 소매 판매라 보통 이야기해요. 소매 판매가 4월에는 18.4%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5월에는 12.7%가 늘고, 6월에는 3%가 늘었습니다. 6월에도 작년 이제 봉쇄가 시작되면서 했던 소비 판매에 비해서 소매 판매에 비해서 그렇게 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 소매 판매가 부진한다는 것은 수요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감축되면은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출 역시 이제 마이너스세로 감소가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수가 안 살아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죽고 있고, 이런 리오프닝 효과가 죽음에 따라서 투자도 안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기대했던 리오프닝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박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명시적인 요인은 글로벌 공급망 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중국이 이제 사실은 미국과 무역 갈등을 벌일 정도로 공급망 분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어떤 수출 봉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기업 역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망 분화는 중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중국 역시 새로운 공급망을 찾아야 되는 이런 이슈 때문에 그리고 무역 갈등이 어떻게 확장될지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를 위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소비가 안 늘어나는 것이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어떠한 저축 성향, 중국이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개념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저축을 해야 나중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다라는 저축 성향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지 않느냐라는 어떤 행동경제학적 설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리오프닝을 하면 예전처럼 월급만은 많이 쓸 거라고 했는데 이젠 저축을 많이 늘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를 조금 줄이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성향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건설 경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는데 지금 대도시 주택 가격이 6월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식어가고 있는데 이거 사실 이제 부동산이 부실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화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 역시 부동산 대출에 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환율 역시 미중 금리 격차로 해서 환율 역시 약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기가 약해지는 어떤 악순환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서 빨리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만큼 모멘텀이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장기 저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성장의 중기적 단기적 저성장을 갈 것이냐에 사실 조금 논의가 있긴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글로벌 공급망 분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극적인 타협 같은 것들 극적인 해결 방안이 없다라 그러면 피해를 분명히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서 중국 경기가 아무래도 죽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하는 이창용 총재님이 최근에 한 코멘트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적절히 했어야 되는데 중국의 성장에만 너무 기대어서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이창용 총재님 말을 다시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이것들 이제라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는 중국이 소비 성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중간재 공급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이제 공급망 분화에 따라서 미국의 배터리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수출에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굉장히 아직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무역 격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